겠냐 진도가 니네 반이 제일 느린데. 근데 고등학교라는 몇번 바뀌었지 않아? 아니 내가 맡고 있는 모든 반 중에 진도율이 있을 거 아니야. 3학년 그 올라가는 애들, 이제 2학년인 애들 그 수트 배분보다 내가 느리면 어떡해. 일단 봐봐. 책에서는 뭐 풀 게 두 개밖에 없어. 3번하고 8번만 풀게 간단하게. 네. 3번, 8번. 그런 거 아니고. 그다음에 풀고 프렌치에 있는 거 3명 이상 풀어줄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재에 내가 말했잖아. 센수학 한가했잖아. 네. 공부수학수 센수학으로 나갈 거야. 알았지? 그거 나가면서 그다음에 자연스토리 문제도 좀 풀고 하면서 연습 좀 할 거야. 빡세게 할 준비는 하고 센수학 숙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센수학 숙제는 진짜 무조건 열심히 풀어야 된다. 네. 이건 무조건이다. 네. 맞지? 자, 3번 할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3개야. 그 다음에 4개의 함수가 있대. 막내 함수가.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h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hx는 x제곱 마이너스 x고 kx가 x제곱 플러스 x야. 이런 상황인데 얘네 치역을 찾으러 ABCD라고 했죠. 치역 구할게. 자, A는 이제 이 친구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0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네. 자, B는 자, 여기에 똑같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넣으면 0, 0 넣으면 마이너스 1 네. 그러니까 0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네. 야, 집합은 중복되는 애는 다시 쓰지 않는다. 예. 자, C집합은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네? 2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이니까 2랑 0. 네. 네, D집합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2니까 2하고 0이네. 오케이, 좋아요. 다 나왔고요. 기억번 AD랑 같고 CD랑 같죠. 같은 집합이죠. 부함수 FG는 서로 같냐고요?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같다는 거는 뭘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똑같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봐봐요. 야, F-1 얼마야? F상자에 마이너스 1 넣었어. 얼마야? 0이지. 네. 근데 G상자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또 0이지. 네. 자, F상자에 0 넣었어. 얼마야? 마이너스 1. G도 마찬가지고. 또 봐봐. 같은 걸 넣었더니 똑같은 게 나온다? 이건 맞지. 근데 이게 얘네들은 같은 함수가 맞는데 얘네들은 같은 함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잘 들어봐. 자, H 함수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 넣으면 2지. 네. 그러면 K 상자에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와야 같은 함수거든? 네. K 상자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잖아. 이미 여기서부터 봐봐. 너네가 이 상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깜깜한 상자야. 누군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같은 걸 넣었더니 같은 게 나와. 얘처럼 같은 거 넣으면은 같은 게 나와. 이러면은 둘이 같은 상자로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아니 쌤 치역이 똑같은데요? 라고 한다 한들 치역은 똑같지.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의 종류는 똑같은 게 맞아. 근데 똑같은 걸 넣었을 때 똑같은 게 안 나오면 다른 함수지. 그러니까 니네 깜깜이라고 하고 여기가 무슨 상자인지 몰라. 여기가 뭐든지 몰라.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똑같은 게 나와. 그럼 같은 상자로 취급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다른 게 나왔어. 다른 상자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맞죠?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옵니다. 최근 친구 2명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맞지? 네, 정의역도 일단 같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역을 하나하나 더 넣어봤을 때 똑같은 게 다 나와야 돼. 그래야 같은 함수야. 그런 거 조심합시다. 8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요. 자, y가 마이너스 5부터 이제 7까지라고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뭐뭐에서 잘 들어보세요. 뭐뭐에서 뭐뭐로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뭐뭐에서 뭐뭐로이 하면요. 뭐뭐에서에 대한 해당되는 이 집합이 정의역이에요. 뭐뭐로이 앞에 있는 게 공역입니다. 공역. 치역 아니에요. 공역이에요.
이건 약속이니까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잘 들어. 여기서부터 필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 화살표 y라고 쓰거든. 자 그럼 화살표를 받는 쪽이 공역입니다. 네, 화살표 주는 쪽이 정의역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기호상. 기억하셔야겠죠?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한번 봐봐. 선생님 x에서 x 로이는 뭐죠? 그러니까 x를 정의역으로 두고 x도 공역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봐봐요. 이미 x가 정의역이 아니라면 x는 그냥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의 실수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얘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냥 집합일 뿐인데 뭐뭐에서 앞에 써주는 순간 정의역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y에서 x로이라고 했다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가 정의역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까지가 공역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8번 이런 fx가 ax 플러스 b라고 1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알아. 좀 이따 할 거야. 그리고 치역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라 공역입니다. 여기 7까지라고 난 이렇게 박스를 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가로축이잖아요. 가로축. 그래프로 그리면 가로잖아요. 마일부터 3. 자 공역은요. 공역은 y축이니까 세로축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부터 7을 칩니다.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모든 x값과 모든 y값 하나씩만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그림은 안 돼요. 왜냐면은 y가 여기 뭐 a라는 y값이 있으면 a라는 y값 하나당 x값이 두 개 매칭되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생각해보니까 직선이에요. 1차 함수라서 직선을 그릴 건데 그럼 봐봐요. 일단 이런 애 안 됩니다. 쌤 얘네 x 한 개당 y 한 개씩 다 매칭이 됐는데 왜 안 되죠? 그러면 y가 봐봐요. 1대1 대응이란 공역에 있는 모든 y 값이 한 번씩 선택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대1 대응 지난번에 설명했죠. 1대1 대응은 정확히 공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선택 당해야지 남는 게 없어야죠.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자, 이만큼 y 값에 선택을 못 당했고요. 이만큼 y 값에 선택을 못 당했어요.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함수는 맞나요? 네. 1대1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1대1은 맞죠. 남는 게 있어도 됩니다. 1대1은.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죠. 그럼 또 볼게요. 이렇게 그려주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 x 한 개나 y 한 개씩 1대1 대응은 맞고 y는 다 선택을 당했는데 y 뭐 6.9, 6.8 다 선택을 당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위배됐죠. 분명히 나는 정의역에 마이너스 1부터를 넣었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값을 내보내지 못했네요. 요만큼의 정의에 해당되는 애들도 아무것도 값이 없네요. 그쵸?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맞을까요? 집중하세요. 뭐로 볼까? 자, 이거는 1대1 대응이 맞을까요? 들어보세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약간의 그 중킬러부터 나올 건데 얘는 1대1 대응이 맞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술적 끊겨 있어도 괜찮아요. 보세요. 산술적으로 자 x 하나당 y 하나 다 매칭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x에 대한 y 값은 여기로 매칭이 됐고 나머지 y 값도 찾죠. 그러니까 x 값 가로 쪽으로 봤을 때 점이 안 나오는 애가 없고요. y 값 세로 쪽으로 봤을 때 값이 안 나오는 애가 없습니다. 한 번씩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fx가 온전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아닐 것일 뿐이에요. 다만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모의고사 문제나 필러 문제나 등등 풀 때 얘가 온전한 1차 함수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온전한 1차 함수가 맞으면 결론은 이렇게 이어지면 베스트겠죠. 양 꼭지점을 다 닫고 쭉 이어지면 x, y 모두 하나씩 다
다 되고 선택 안 당하거나 남는 애가 없죠. 완벽하지. 자, 당연하게도 이렇게도 1대1이 되면 되는 거면 이것도 됩니다. 얘도 되는데 얘도 1대1이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A 뭐죠? 기울기죠? 네. 기울기가 양수이려면 흰색 선은 아닌 거죠. 파란색 선이니까 정답 맞추겠습니다. 기울기는 4분의 12니까 기울기는 4. 그리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네요. 네. 이렇게 정답 내면 되겠죠. 네. 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린트로 갈까요? 프린트 10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성이랑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 번씩은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적당히 할 예정인데 일단은 그래도 함수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10번이고요. 자, x는 y는 이런데 x에서 y 로이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정의역이 어떤 지금 문제처럼 범위가 아니라 정의역이 딱딱딱 원소로 끊어줬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은 그냥 쓰는 편이에요. 5, 7, 8, 9. 자, 공역도 그냥 이걸 줬으니까 1, 2로 딱딱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하면 된다 했죠. x에서 y, x가 정의역, y가 공역입니다.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뭐라고 했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들어보세요. 공역이 1, 1을 모두 원소를 갖고 있죠. 네. 그 치역도 그러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건 공역이 이건데 치역도 얘랑 똑같으려면 무슨 소리예요? 선택을 1, 2가 모두 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1, 2가 모두 선택을 당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몽땅 1로 다 몰리거나 몽땅 2로 다 몰리는 건 봐봐요. 몽땅 1로 다 몰리면 이러면 치역이 1밖에 없죠. 그럼 너 여기 치역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치역은 이렇게밖에 쓸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나요? 안 되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씩은 선택을 당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얘기는 방금 전에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보세요. 1번이 물어봐요. 야, 1번아 너 누구 찍을래? 저 둘 중 하나 찍을게요. 자, 1, 2 중 하나 찍을게요. 3번도 1, 2 중 하나 찍을게요.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얘네한테.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한테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을 주면 얘네가 알아서 찍겠죠? 네. 이 중에 몰리는 애 2개를 뺄게요. 1로 다 몰리는 애, 2로 다 몰리는 애 2가지 경우만 빼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먼저 1 찍을 녀석 하나 골라줘야지 7개 중에 하나, 2 찍을 녀석 골라줘야지 6개 중 하나 고른 다음에 나머지 마음대로 고르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중복이 발생해요. 잘 들어보세요. 니들이 하는 꼬라지로 볼게요. 자, 1 찍을 녀석 하나 골라줘야지 7개 중 하나, 2 찍을 녀석 골라줘야지 6개 중 하나 고른 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은 마음껏 뽑자. 나머지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5개는 아무거나 뽑기 해야지. 이렇게 푼 친구들은 틀렸거든요. 왜 틀렸냐면 예를 들어 나머지 애들이 모두 1을 찍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1만 1을 찍고 나머지는 모두 1을 찍어도 상관없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저건 민영이가 푼 거고 이번엔 동원이가 나 1 찍으려서 1 망했다. 잠깐만요. 자, 1, 3만 1을 찍고 1, 3만 1을 찍고 나머지는 2를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1, 3만 1을 찍고 나머지는 2를 찍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동원이가 이제 민영이랑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봐봐. 민영이 사이에 잘 봐. 민혁이는 자 1 찍을 녀석 7개 중 하나 골라야지 할 때 민혁이는 1이 1을 찍는다고 골랐고 집중해. 2 찍을 녀석 나머지 6개 중 하나 골라줘야지. 근데 민혁이는 5를 골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민혁이 거예요. 자, 동원이 거 해볼게요. 동원이는 민혁이랑 좀 다른
다르죠? 민혁이는 1이 찍었다고 했는데 동원이는 3이 찍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동원이는 또 자 2 찍으려서 나머지 6개 중 하나 골라줘야지 하는데 동원이는 8이 찍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동원이도 나머지 애들은 마음대로 가라고 결정을 했어요. 동원이가 이제 1한테 마음대로 가, 4한테 마음대로 가, 5한테, 7한테 해봤습니다. 자 분명히 동원이랑 민혁이 거는 달라요. 7개 중 하나를 고를 때 민혁이는 1을 골랐잖아요. 동원이는 3을 골랐단 말이에요. 6개 중 하나 고를 때 민혁이는 5를 골랐는데 동원이는 8을 골랐습니다. 너씨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집중해. 하품하고 안경 닦고 아주 그냥. 이해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동원이와 민혁이의 함수를 보세요. 자 민혁이의 함수 1쯔근의 1, 3이죠. 네. 2쯔근의 나머지죠. 네. 동원이 함수 1쯔근의 1, 3이죠. 2쯔근의 나머지죠. 동원이랑 민혁이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똑같은 함수죠. 네. 근데 동원이 거랑 민혁이 거를 다른 식으로 계산한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 7가지 곱하기 할 때 7가지에 동원이는 1이 1 찍었고 민혁이는 1이 1 찍었고 동원이는 3이 1 찍었다 해놨으니까 똑같은 함수가 나왔는데도 다른 가지수로 카운트를 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들어보세요. 그래서 함수 개수 고를 때 니네 이거 많이 틀렸잖아. 집중해. 봐봐. 치역 봐봐. 치역이 공역에 있는 애들 모두 획득당해야 된다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차라리 봐봐. 이딴 식으로 풀면은 1 먼저 찍어주고 2 먼저 찍어주고 이런 거를 1 먼저 선택하래 골라주고 2 선택하래 골라주는 건 잘못된 방법이니까. 왜 잘못했다고? 중복이 됐으니까 차라리 얘네한테 처음부터 자유롭게 뽑게 만들어. 그리고 안 되는 걸 빼. 이렇게 풀라고. 네. 다 그렇게 했겠지 동현아.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저거 할 때 수학, 과학, 막 지구과학 이런 거 선택하는 점수 원에서 거기서 힘들게 당해가요. 알았어. 근데 지금 너네 이제 함수를 막 배웠기 때문에 함수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 종종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1학기 때 경우의 수 때는 함수 안 배웠으니까 함수 경우의 수가 싹 다 빠졌단 말이야. 이거 어려운데. 근데 이제 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함수 경우의 수 나오기 시작할 거야. 은근슬쩍. 집중해. 네.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힘이 들면 안 되지, 그러면? 그치? 집중해야지. 21번 할게요. 오늘 오답 다 하고 가는 거야. 너네들이. 너네가 준영이랑 규영이. 네. 줄만 이렇게 21번입니다.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이렇게 생겼대요. ax 빼기 3a입니다. 저는 이거 a로 묶어둘게요. 자, 근데 3분의 0으로 지금 지나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이 친구의 치역이 누군가 나올 건데 그 치역을 또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가 있대요. 모아놨어요. 이런 애가 있대요. 그래놓고 f 함수를 합성해서 gx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얘가 x에서 x로가 맞아요. 상대함수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먼저 f를 먼저 거치고 나서 g를 거쳐라는 뜻이거든요. 합성함수 맞잖아요. f에다가 먼저 x에다가 어떤 애를 집어넣으면 f 함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g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x에서 x가 맞냐면요. f 함수는 정의역이 x 되죠. 공역이 y 되죠. f 함수의 치역을 y라고 할게요. 근데 보세요. 이걸 다시 얘는 정의역으로 쓴다며요. 그리고 x를 공역으로 쓰겠다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합성함수는 처음부터 x였다가 나중에 x로 가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보세요. 이 3을 넣을 거고요. 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3으로 회귀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f의 치역을 얘는 정의역으로 쓰겠다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합성함수 입장에서 gx 입장에서 f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녀석의 이 gx의 치역이 갑자기 원래 fx의 정의역이 2, 3이었다면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럼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f는? 2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나왔어. 네. 3을 넣으면 뭐 나오는데 0 나오니까. 네. 좋아. 중요한 게 뭐야? 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이고 싶대. 얘들아. 항등함수는 넣어준 애가 그대로 나오면 돼. 이게 항등함수야. 넣어준 애가 그대로 나오면 돼. 흔히 말하는 y는 x랑 똑같긴 해. y는 x가 x에 뭘 넣으면 y가 똑같이 나오잖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니까 이런 게 항등함수인데 아마 항등함수를 y는 x라고 외우기보다는 처음 넣어준 애랑 마지막에 나온 애가 똑같으면 항등함수야. 이해했어? 이게 좋은 거야, 항등함수. 처음 나온 애랑 마지막에 나온 애가 똑같으면 걔는 항등함수거든. 그럼 봐라. 내가 2를 넣었어. 마이너스 a가 나왔지. 봐봐. 이게 다시 2가 나와야지만 2 넣으면 2 나오는 게 될 거 아니야. 내가 3을 넣었어. 0이 나왔을 거 아니야. 다시 얘가 3 뽑아내줘야지 항등함수인 거 아니야. 네. 이해했어요? 따라서 야,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그딴 식으로 했다가 1학기 때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다 아는 거라고 대충 듣고 졸려하고 이러고 있어? 차라리 대답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응? 자, 보세요. 결론은 g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2가 나오고 g에다가 0을 넣으면 3이 나오면 되겠네요. 비교되면 되겠습니다. 자, gx에 0 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b가 3이죠. 마이너스 a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3이 2가 나와야 되니까 또 a는 1이네요. 그쵸? 다 나왔죠? 네, a가 1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의도가 이렇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고 22번을 하겠습니다. 네, 합성함수죠. 근데 이거는 그려서 풀 수 있고 식으로 풀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그리는 거 말고 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말하면 둘 다 할 줄 알아야 합성함수 문제를 잘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 영역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림이 좀 특이하네요. 나와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f의 fx가 2분의 1 만들어주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실근의 개수요 4개인데 왜 4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으로 먼저 한다 했어요.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 결론이 이겁니다. f에다가 뭐가 들어왔길래 2분의 1이 된 거지? 겉함수 먼저 보는 거죠. 파헤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이 2분의 1이 마지막으로 나왔잖아요. 뭔가. 네. 그렇다는 거는 이 안에다가 얘를 뭔지 모르겠고 얘한테 겉에 있는 얘한테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궁금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을 쳐봤어요. 누굴 집어넣으면 되죠? 이런 알파 값이랑 이런 베타 값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알파나 베타를 넣어야 되겠네. 그래야 2분의 1 나온 애를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안에 들어있던 애가 누구죠? fx거든요. 안에 들어있던 애가. 그럼 안에 들어있던 요 속함수인 fx가 또 알파가 나오거나 베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이제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올까?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올까 궁금해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럼 알파가 어느 정도 값인데 또 파악해야죠. 알파는 보니까 2분의 1보다 좀 작아요. 베타는요? 2분의 1보다 조금 커요. 1보다 조금 커요. 네, 1보다 좀 작고 2분의 1보다 좀 크죠? 네. 알파랑 베타는 분명히 다르고 알파가 2분의 1보다 작다고요? f에 뭘 넣으면 알파가 나올까를 이번엔 저 알파가 치역값이잖아요. 치역값. 네. 2분의 1보다 좀 작은 알파 값을 쳐볼게요. 그때 만나는 것이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얘랑 얘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겠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베타는요 1보다 좀 작으니까 여기 치면 되겠죠? 베타는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네. 2분의 1과 1, 요 사이에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베타가 y 값에 있는 거예요. 또 두 개 만나네요, 그렇죠? 얘네 두 개는 또 알파를 내보내는 애들과 겹치진 않죠. 그럼 총 알파 나오게 만드는 애 두 개, 베타 나오게 만드는 애 두 개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총 4개가 되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x 값을 집중하세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나온 x 값을 이 녀석을 집어 넣었어요, 여기.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알파가 나와요. 그럼 알파는요? 알파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 잘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4개입니다. 총 정답은.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문제는 그리기에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차라리 이 문제 식으로 풀었는데 겉에부터 해결한다 이거죠. 대체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지? 2분의 1 쓱 그어보고 만나는 애들 보면서 이런 애들 파란색 애들 넣으면 2분의 1 나오는구나. 그럼 누가 파란색이 돼야 돼? 원래 안에 들어있던 안에 들어있던 fx가 얘네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또 x는 뭐 넣어야 되지? 계속 가는 거죠. 앞서가면서 그리는 건 이런 게 훨씬 낫죠.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그려드릴게요. 이가 나와요. 이게 나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fx 그려볼게요. 너 한 번만 주면 나 진짜 화낸다. 잘지 이러겠습니까? 당연하지. 아니 왜 아는 거라고 주라. 한번 와가지고 처음에는 신나고 놀고 모르겠습니다. 너 아는 거라고 주는 게 정말. 아니 도면아 네가 아는 거라 주라는데 1학기 때 1등을 받아왔으면 내가 너한테 말 안 하지. 그건 아닌데 졸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fx 합성함수를 그릴 건데 합성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다른 함수로 좀 바꾸려고 했나? 잠깐만요. 아래쪽에 있는 거 어때요? 24번. 아래쪽 말고요. 이거는 합성함수 그리기에는 좋은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습하기에 제가 gx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먼저 합시다. 자, gx는 2분의 1과 1이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합성을 할 건데 f의 gx를 그려볼 거예요. 한번 양껏 그려보세요. 2분 드릴게요. 그냥 설명을 일단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못 그리겠으면 못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번이면 충분히 드렸어요. 왜냐면은 보자마자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집중하세요. 일단 2분이면 다 준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중에서 정의역은 어디까지인지, 시역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야 되거든요. 정의역을 근데 새로운 함수의 정의역을 먼저 결정하려면 그 정의역은 속함수가 담당합니다. 이 속함수가 정의역을 담당해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 정의역을 따를 때 gx를 부르면 됩니다. 속함수가 gx죠. 자, gx가 어디서 꺾이냐면 꺾인다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의미하거든요. 얘처럼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건 둘 다 올라가는 거라서 실제로 이 함수는 꺾이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왜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죠. 아, 꺾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회개해야죠. 네, 합성함수의 정의역의 구간은 누가 정한다? 속함수예요. 속함수가 정의역 구간을 정할 건데 그 구간은 속에 있는 이 함수의 어떤 부분으로 정해진다? 속에 있는 부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0부터 2분의 1까지랑 2분의 1부터 1까지를 볼 거라고요. 이 함수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를 따로 그릴 거라고요. 따로 그릴 예정이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따로따로 그릴 거예요. 구간, 정의역의 구간을 나누는 건 누가 한다? 얘가 한다. 그럼 얘를 보면서 얘가 2분의 1에서 꺾였네. 그럼 나 0부터 2분의 1, 2분의 1부터 1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봐야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합성함수에다가 보세요. gx에다가 0부터 2분의 1을 넣어야지. 0부터 2분의 1을 넣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하나하나 넣으라는 게 아니고 0부터 2분의 1 넣으면 자, gx 0 나오면 0 나오죠. 2분의 1 넣으면 1 나오죠. 네. 그럼 나오는 아이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내가 이 사이를 넣어봤더니 gx에 그럼 fx 입장에서는 0에서 1을 받았어요. fx는 0에서 1을 받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0부터 1까지가 이런 그림이죠. 네. fx에다가 0부터 1을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구간은 2분의 1밖에 안 됐지만 fx는 0부터 1을 다 받았으니까 거기 안에 우겨 넣으면 됩니다. 제가 우겨 넣을게요. 이렇게 우겨 넣어서 그려지겠네요. 좀 얇아지긴 하겠죠. 근데 0부터 1을 다 우겨 넣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쌤 구간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0부터 1을 어떻게 넣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실수 무한계, 얘도 무한계, 개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겨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2분의 1부터 1을 이번에는 자 보세요. 여기 구간 그려볼게요. G에다가 먼저 2분의 1부터 1을 넣어볼게요. 선명아 뭐가 나오니? G에다 2분의 1부터 1 넣어. 1에서 0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순서를 지켜주면 됩니다. 1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0이 나오는 수순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F에다가 1 넣은 것부터 0 넣은 걸 그려줄 거예요. F에 1 넣으면 얘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가 얘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면 1부터 0의 fx를 그려보니까 자, 이전부터 나오고 거꾸로 그려지니까 뒤집어서 그리고 더 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M자가 나오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잠깐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fx, gx가 이런 아이들인데 이렇게 합성함수가 그려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했으면 자 이번에는 g의 fx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역시 이분들이겠습니다. 방금 전부 열심히 잘 들었고 저 새로운 함수죠? 저 새로운 합성함수의 정의역 구간부터 해서 지금이랑 똑같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돼요. 이분들인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건데 먼저 속에 있는 함수가 f니까 f가 꺾인 점을 보니까 또 2분의 1이네요. 아 2분의 1에서 꺾였군요. 좋아요. 2분의 1과 1, 0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fx가 0과 2분의 1까지 올라가고 2분의 1부터 1까지 내려가잖아요. 좋아요. 지금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제 미적분 원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미적분 원을 배울 땐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어쨌든 볼게요. 내가 먼저 f에다가 0부터 2분의 1을 넣어봤습니다. 누가 나오죠? 1부터 뭔 소리야? 0부터 1이 나오죠. 네. 0부터 1이 나옵니다. 그럼 gx 0부터 1까지를 다 그려주면 돼요. gx 0부터 1까지 산 모양이니까 산 모양이 다 우겨 넣어지면 됩니다. 가시네. 자, 그다음 2분의 1부터 1까지를 또 f에 넣을게. 뭐부터 뭐가 나오죠? 1부터 2분의 1부터 2분의 1밖에 안 나와요. 1에서 2분의 1이 나오네. 자, gx 그럼 1에서 2분의 1까지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거꾸로 그리면 돼요. 1부터 나올 거니까 얘부터 해서 그리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그려야죠. 와, N.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보다 2배 더 커요. 얘는 짜고 시켰잖아요. 얘는 원래대로 나오겠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네, GX의 이 부분 그림이 얘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네, 처음엔 조금 어색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좌우 반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헷갈려요. 근데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이 감소하는 구간은 밖에 있는 함수를 좌우 반전시켜서 그리게 만들고요. 증가하는 구간은 원래 그림대로 순서대로 그려지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G1이 먼저 나온대. G 2분의 1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런 게 합성함수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23번은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아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문제가 일단은 이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문제가 이제 결국 자 fx를 먼저 줘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인데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이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1차 함수가 합쳐진. 그리고 옆에서 잠깐만요.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니까 이게 그려집니까? 근데 이게 fx 그림이죠. 그래서 fx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f의 합성함수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먼저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을 넣으면 f 입장에는 누가 들어오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이 들어옵니다. 아니 마이너스부터 0을 넣으면 그대로 또 마이너스부터 0이 나와요. 뭐 어떡해요? 근데 f 마이너스부터 0인 애들은 누구냐? 마이너스부터 0인 애들이 들어오면은 f 입장에서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얘한테 들어가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부터 0 들어오면 얘한테 넣어줘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식으로 볼게요. fx인데 제가 지금 x의 범위를 이거 먼저 볼게요. 이 범위의 애들을 내가 넣었어요. 먼저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값이 얘부터 얘가 일단 누가 나와요? 이게 나오겠죠. 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니 원래 얘부터 얘 사이에 넣으면 이거 나온다며. 자, 잘 들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F 상자는 집중해야 돼. 이거 진짜 집중해야 돼. F 상자는 하여튼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상이면 어떤 역할을 하는 상자야? 마이너스 곱하고 제곱. 들어오는 애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 F 상자는 그런 상자래.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이가 이런 애들이면 들어오는 애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래. 오케이?
들어오는 애가 만약에 이렇게 양수가 들어오면 0부터 1 사이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그 녀석의 마이너스만 붙이래. 이런 역할의 상자래. 잘 들어봐. 자 이제 f의 fx인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 x에다가 일단은 얘부터 얘를 넣어볼게. 넣어봤어. 네. 그러면은 안에 들어오는 애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이 상자는 들어오는 애가 이런 범위면 어떻게 만든다고? 제곱해주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여준대. 마이너스 1부터 붙여준대. 네. 얘를 붙여준대. 근데 봐봐. 다시 또 이런 애가 F 상자에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이 아이의 범위를 보니까 아까 내가 슬쩍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0 넣어보니까 또 나오는 범위가 이거지, 그치? 네. 근데 이렇게 나온 애도 범위가 지금 음수 쪽이래. 마이너스 1부터 0이래. 그럼 이 상자는 이 자식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x의 4제곱이지 하고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합성함수는 이 범위가 되면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상자의 기능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기능. 이해했어? 네. 자, 그 다음 거 집중해보자. 이번엔 내가 이해한 데까지 일단 필기해봐. 이해한 데까지 필기해봐. 그러니까 어떤 그 부호에 어떤 범위의 녀석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F 상자가 역할을 바꾸잖아. 야,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범위를 내가 넣을게. 합성함수인데 일단 여기 x에 얘네가 들어온대. 얘네가 들어왔어. 그럼 이 상자 어떤 모습으로 변해? 마이너스만 붙이는 걸로 변해. 네. 들어온 애가 양수인데 마이너스만 붙이기로 했다며. 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네. 자, 근데 이 자식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은 보니까 범위가 0부터 마이너스 1이 나와. 이 상자 입장에서는 이제 바깥쪽 상자는 얘가 들어올 건데 얘가 범위가 0부터 마이너스 1이야. 네. 그치? 네. 아니 내가 이걸 집어 넣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 음수 범위로 바뀌었잖아. 음수 범위면 또 뭐 한다고? 제곱하고 이거라고. 여기서는 이게 그려진다고.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지. 신기한 문제인 건데 어쨌든 F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있는 먼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들어온 애를 받는 아이들을 코코가 들어. 봐봐. 얘 입장에서 먼저 받지. 네. 네. 받을 때 이 자식 범위를 먼저 봐. 네. 이 자식 범위가 음수면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일 거야. 범위가 양수면 마이너스만 붙일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나왔어. 자 이제 그럼 이 자식 입장에서 들어오는 애의 범위를 봐. 이거는 얘가 얘를 변화시켜 줄 거 아니야. 이 자식의 범위가 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자식의 범위는 음수네? 네. 그럼 어떻게 해?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합성함수인 거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어떤 범위가 들어오는지 주목하면 돼. 알겠어? 주목하면 돼. 너희들이 이거 범위 못 구하겠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넣고 있는데 얘 범위 분명히 마이너스 1부터 0일 거 아니야. 이해했어? 네. 결론은 야 이렇게 왼쪽도 마이너스 x의 4제곱이야 이런 식이겠지. 오른쪽도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런 식이겠지. 실제로는 x의 4제곱 제곱 거의 차이는 없어요. 이런 그림이가 답이 5번이지. 네. 답이 5번이야. 이게 어려워 약간 이 문제. 이해했어? 네. 조금 더 둥그런. 뭐 그러긴 하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0쪽에 붙어있는 게 x의 4제곱이 맞아. 네. 왜 그러겠어? 야,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네. 2분의 1 4제곱하면 16분의 1이지. 4제곱하면 더 그 x축이 붙을 거 아니야. 넘어가 어쨌든. 자 이렇고 그 다음에 24번도 할게. 24번 26번까지만 하면 오늘이 끝나고 내가 역할도 설명할 거야. 그래서 니네가 오늘 내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집중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7시에 끝내는 건 별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너네 금요일에 건국 전에 보충을 하긴 하자. 네.
시 몇 시에 할까? 일단 오후에 할 건데. 오후에 하실 거면 딱히 상관없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동원이? 왜 안 돼? 오후에 한다니까 절레절레 왜 그래? 공원에 놀러 가야 돼. 아, 놀러 가? 어디가? 또 다른 만사 받겠죠. 아니 그거 아니야. 일단 오케이, 알았어. 너 어디가? 뭐라고? 여자친구 일단 물질? 여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물질에 있어? 아니 여자친구라고 하지 않았어. 야 그냥 잘못 들었대요. 뭐라고? 그냥 물친다. 그냥 물질만.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물질에 있다고? 잘못 들었대요. 제가 여자친구라고 잘못 들었어. 아니 물질을 당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박 3일 놀러 가는 거야. 너 물질까지? 거기에 뭐가 있는 어디 놀러 가는데? 해수욕장이야? 알려주신 거 춘이 어디? 무슨 경상도 저기 구석이 있어. 물산 오늘이라고. 뭐라고?